자, 110페이지 71번 문제부터 볼게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주요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1번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실제 권리 관계라고 했는데 일단 그 실제 권리 관계라는 것이 아까 우리 대권 금세 실수에 들어가나요? 네. 예, 그 어디에 들어가죠? 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요 기재사항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의 기재사항에 들어가냐 이거죠. 들어가죠. 이게 공통적 기재사항이니까 이 거래 예정 금액도 공통적 기재사항에 들어가죠. 3번에 경비실의 유무, 관리 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이 있는 거. 그러면 몇 번 서식과 몇 번 서식에? 1번과 2번 서식에 들어가니까 지금 71번은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했으니까 포함되는 게 맞죠. 4. 환경 조건. 환경 조건이 1번 서식에 들어가는 거 맞죠? 입지 여건도 역시 들어갑니다. 입지 요건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그러니까 환경 조건은 1번 서식에만 들어가고 입지 여건은요. 1번, 2번, 3번. 1번에서 3번까지 들어가고 4번 서식에만 빠지는 거죠. 입지 여건, 입지 조건 이런 거는. 5번 권리 이전함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랬는데 요거는 어디에도 안 들어가죠. 예, 어떤 조세만 들어가죠? 취득에 따른 조세만 들어가지 이전에 따른 조세는 어디에도 안 들어갑니다. 72번 문제 별표 한번 하시고요.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조금 어려운 유형의 문제이기도 하고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예, 대부분의 문제들이 여기서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환경 조건 요소와 입지 조건 요소에 해당이 되는 것을 몇 개인지 다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꼭 환경 조건만 있거나 입지 조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환경 조건이면 환경 조건, 입지 조건이면 입지 조건, 또 상태에 관한 자료면 상태,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소방은요. 요거 상태죠. 내부 시설의 상태. 밑으로 갈게요. 소음, 환경 조건으로 봅니다. 환경. 진동, 역시 환경이고요. 일조, 환경. 그렇게 세 개가 환경이네요. 그죠? 일조, 소음, 진동이. 난방 방식, 상태. 난방 방식은 내외부 시설의 상태. 그러니까 왜 난방 방식이 내외부 시설의 상태냐면 난방 방식만 적는 게 아니라 그 난방을 통해서 집안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보일러가 잘 가동되는지까지를 다 우리가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상태에 관한 자료에 들어가고 주차장 이거 입지 조건에 들어가면 주차장은 입지로 보고요. 배수 상태, 배수 상태. 교육시설 입지 조건으로 봅니다. 교육시설은 입지. 수도 상태, 수도 상태. 수도가 왜 상태예요? 이제 용수량이 풍부한지 부족한지 이런 건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판매 및 의료시설 입지, 판매 의료시설 입지에 들어가고 도로 입지, 비선호시설은 이거는 그냥 비선호시설이에요. 자기 그 카테고리가 있고요. 자, 7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1. 대상 물건의 표시. 아까 표시를 적을 때는 무조건 대장을 보고 적는다 그랬죠.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이거 각각 보고 적을 거고. 2.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기재하고 앞에가 권리관계니까 등기부 보고 기재한다는 거 맞지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관계 이런 것들은 매도나 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우리가 물어서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2번 어때요? 맞고 3.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에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인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재한다라고 했는데 다 맞는데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을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이건 이건 이제 시군 조례를 확인해서 적는다.
3번 틀렸고 4. 비선호 시설. 비선호 시설은 내가 중개하려고 하는 물건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안에 있는 거. 1킬로미터 안에 있는 거를 조사할 거고요. 입지 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공이 조사하여 기재한다. 그러니까 비선호 시설에서부터 입지, 그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전부 다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나요? 네, 그러니까 직접 조사해서 기재하는 거 맞고. 5.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이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취득에 따른 조세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세목으로 따질 때 취득세, 또 취득세, 인지세. 좋아, 인지세. 그리고 또 취득세밖에 없어요? 등록 그거 말고 우리 취득세하고 이렇게 따라붙는 세들이 있잖아요.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세. 예, 그래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예, 그게 이제 일반적인 취득에 따른 조세거든요.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세목이 지방세잖아요. 뭐 빼고? 농특세 빼고 다 지방세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뭐가 결정이 되면 농특세가 자동 결정되는 거예요. 취득세가 이제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본세라고 안 하나요? 예, 본세. 예, 그리고 이제 부과되는 거는 부가세. 예, 그러니까 본세가 지방세니까 뭐만 확인하고 지방세법만 확인하고 기재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본세가 지방세니까. 그래서 국세 같은 거는 뭐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본세가 지방세가 되니까. 그래서 지방세법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임대차는 조세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뭐 그 웃기지 하는 거 아니고. 74. 개공이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조사 확인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이면 뭐를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공장을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자, 이제 틀린 거를 찾으래. 소유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적는 거 맞아요? 예. 등기사항 증명서 구체적으로 뭐? 갑구, 을구. 갑구, 소유권 확인이니까. 근데 이 비주거용 건축물도 지목이라는 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땅에 대한 지목. 땅에 대한 지목은 토지대장 등본을 가지고 확인하는데 어때요? 맞죠? 예.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아까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시군조례라고 말씀드렸어요. 토지용계획 확인해서 틀렸고. 4.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이제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종합정보망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뭐 예컨대 이제 그 실거래가 신고 얼마 했는지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의 가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예요. 부동산 종합증명서.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알 수 있고요. 5.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이라고 했는데 비주거용도 공시되지 않은 물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도나 임대 의뢰인, 즉 권리를 이전할 의뢰인에게 물어서 그들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맞죠, 이것도? 예. 75번 토지용. 이번에는 이제 토지용이라 그랬는데 토지용은 지상에 뭐가 없는 거? 건물이 없는 거를 이제 토지용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있으면 주거용으로 가든 뭐 비주거로 가든 갈 텐데 예, 건물이 없기 때문에 토지용으로 보는 거예요. 1. 대상 물건의 표시는 적어야 돼? 예. 요게 이제 공통적 기재사항이니까.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이니까 뭐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에 관련해서 적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보고 적는 거 맞고. 중개부수 산출 내역. 중개부수 산출 내역은 공통적 기재사항이니까 들어가는 거 맞죠? 자, 4번 문항에만 따로 별표 한번 할게요. 4번에 뭔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선호 시설. 비선호 시설이 항목이 몇 번 서식과 몇 번 서식에 들어가죠? 1번하고 3번 서식에 들어가요. 1번, 3번 서식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4번도 맞아요. 기재사항 맞습니다. 근데 이제 5번의 환경 조건 있죠, 그죠? 예, 요거는 1번 서식에만, 예, 환경 조건은 1번 서식에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76번 문제 별표 한번 해주시고 공통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거. 아까 우리 암기 코드가 이거 뭐였죠?
대권, 금세, 실수. 그거로 보니까 몇 번 항목이 공통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5번. 그 건축물의 방향은요. 몇 번 서식과 몇 번 서식에만 들어가느냐면 1번과 2번 서식. 그러니까 1, 2번 서식의 공통점. 건축물이 있는 거. 건축물이 있어야 건축물의 방향도 적지 않겠습니까? 예. 자, 77번 문제. 다음 중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밑날인 또는 서명 점날인 하도록 기재되지 않은 자는 이렇게 물었는데 일단 개공은 뭔 날인 해야 돼요? 밑날인. 강요무 수행한 소공도 밑날인. 3번이 답이죠. 매도하고 임차인은 거래 당사자들인데 얘네도 뭘 해요? 얘네는 서명 점날인, 밑날인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 이제 거래 당사자들이고. 질문이요. 매도든 임차인이든 거래 당사자의 서명 점날인을 받아놓는 게 개공한테 유리, 안 받아놓는 게 유리. 받아놓는 게 왜 받아놓는 게 유리? 확인 설명을 내가 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받아놓는 것이 좋다. 78. 확인 설명 시 설명의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서류. 설명의 근거 자료라고 하는 것이 뭐 시점으로 따졌을 때 언제 하는 거예요? 확인 설명할 때. 완성되기 전이네. 그럼 뭐를 작성하기 전이에요? 확인 설명서 작성하기 전이니까 훨씬 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직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전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토지대장 옆으로 화살표 한번 해주시고, 토지대장을 보여주면서 뭘 설명하면 좋을까요? 지목 좋고요. 또 면적 뭐 이런 거. 네. 지목, 면적 이런 거 설명하면 좋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번이 뭐예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요거 화살표. 요거 가지고 뭐 설명하기 좋아요? 권리관계지 뭐. 네, 권리관계. 대신 이제 뭐 된 권리관계? 등기된 권리관계. 네, 그 다음에 종합증명서는 옆으로 화살표 하시고. 일단 뭐에 대해서? 표시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기 좋고, 또 권리관계도 설명하기 좋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도면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네, 일부 도면 같은 것도 들어가죠. 그렇죠? 네. 표시, 권리, 도면, 이용계획 같은 것도 있고, 우리 저 뒤에 저 유리창에 이렇게 붙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저 종합증명서 그렇게 생겼다 그랬죠. 다 괜찮아요, 다 뭐든지. 지적도 있는데 지적도 화살표 하시고, 지적도 보여주면서 우리가 뭐 설명하면 좋아요? 구체적으로 경계 설명하면 좋죠? 네. 또 있어요? 위치 아니고 그냥 경계. 그냥 경계. 지적도에서는 경계. 경계가 도면이니까 유일하게. 다른 거를 알 수는 있긴 한데 전문가들 말께는 모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목 같은 것도 약어로 부어로 표시가 돼 있고, 그거는 전문가 아니면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또는 뭐 면적 같은 것들은 우리가 지적도만 가지고 면적을 산출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알 수 있어? 예, 알 수 있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알 수 있어?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장비. 그래서 그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뭐라고 부르는데 기계 이름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런 지적도가 있으면 땅의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축척을 입력하는 버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이 저 경계 따라서 이렇게 갖다 대고 딱 버튼을 딱 누르면 계기판에 면적이 떠. 뭐 그런 장비가 있어요. 그 전문가들은요. 그걸 뭐라고 하지? 이거 시험에도 나오는데. 이게 나온다고. 이걸 뭐라고 하지? 응? 측량 말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 그 기본서에 보면 나올 거예요. 측량은 아니라니까. 뭐 있어. 저거 부르는 말이 있다고. 예전에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 잊어버렸네. 저기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저거는. 그러니까 저거는 누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야. 전문가 아니면 우리는 모르는 거지. 저거는 그 장비라든가, 그리고 또 저걸 또 활용할 줄 알아야 저걸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도면 지적도로 그러면 무조건 뭐밖에 몰라? 경계밖에 알 수가 없는 거죠.
79. 확인 설명서에 기재된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1번 비주거형 건축물 이랬잖아요. 예, 그 비주거형 건축물이면 뭐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지? 공장.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할 사항은 벽면 상태. 자, 공장에서 벽면 상태가 중요할까요? 예. 공장에서 도배는 안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벽면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왜 아주 중요하냐면 제가 닭공장 얘기 해드린 적 있나? 예? 예, 닭공장. 예. 그 닭공장에서 그 닭 날아다니는 얘기 했었어요. 예. 그래서 닭이 도망다니면 어디로 도망다녀? 구멍으로. 그러니까 이제 닭 이렇게 그 농장에서 닭을 어디로 이제 가져오냐면 이제 그 도축하는 공장으로 가져오거든요. 이제 하림 공장으로 가져오면 이 공장이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한 20에서 30m 정도. 정확하게 뭐 측정은 안 하는데 엄청 높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닭들이 자기가 죽을 건지를 알아요. 그래서 막 도망다니잖아. 그래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런 이제 컨베이어 벨트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걸어야 되거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미숙한 사람은 뭐 할 수도 있어. 이게 닭이 막 이렇게 몸부림치니까 놓치잖아. 그럼 놓치면 닭이 이제 힘을 내 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거야. 공장에서. 근데 이게 날아다니다가 뭐가 보이면 그 벽에 이제 구멍이 보이면 그쪽으로 나간다고. 예. 그러니까 공장이 벽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 예. 그래서 공장은 뭐가 중요하다고? 벽면 상태가 중요해요. 또는 꼭 닭공장 아니더라도 가령 뭐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 생각해봐요. 반도체 공장에서 만약에 뭐가 들어가면 절대 안 돼. 먼지. 근데 공장에 막 그 반도체 공장의 벽에 막 다 구멍 뚫려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장이 뭐가 아주 중요한 거야. 벽면. 이게 제품에 따라서 참 중요한 거죠. 그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맨 마지막에 출고할 때 이제 우리 맨 마지막에 뭐하죠? 도색을 하잖아. 근데 미세한 먼지만 하나만 들어가도 이게 이렇게 딱 뜬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공장에서 얼마나 이게 중요해. 벽면. 네? 네. 모든 그 공장, 닭 공장을 포함해서 모든 공장이 다 네, 벽면 상태가 중요합니다. 도배는 안 해. 그 대신 도배 네, 공장에서는. 그다음에 전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그 컨베이어 벨트가 그 닭 공장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한 10만 마리 정도를 요즘 같은 경우는 한 20만 마리 정도 잡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름철에 특히 닭을 많이 먹으니까. 근데 이게 중간에 가다가 뭐 해버리면요. 전기가 탁 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난리 나는 거죠. 그 다음 그 단계가 이제 전혀 이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엄청난 거니까 공장에서는 전기가 생명이에요. 소방도 불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시설물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뭐 여기에는 없지만 공장에는 용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에 들어갑니다. 토지, 예, 토지는 뭐가 없는 거를 토지라고 한다 그랬지요? 건축물 없는 거.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한 소유권, 저당권 등의 권리사항이라고 했는데 권리사항은 모든 그 서식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통이니까 맞고. 3. 토지 역시 대상 토지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 그거 다시 한번 별표만 할게요. 비선호 시설이 아까 몇 번과 몇 번 서식에 1번과 3번 서식인데 3번 서식이 토지용이잖아요. 그래서 토지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4. 주거용 건축물 이랬는데 주거용 건축물의 건물 설계도 이랬잖아요. 우리가 설계도 보면 뭘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전문가 아니면 알 수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설계도라는 게 이렇게 그 건물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뭐만 잔뜩 있어요. 선만 잔뜩 있다고. 우리 그거 보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인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그래서 무슨 뭐 건물 설계도니 측량의 의무니 이런 거는 일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거용 건축물이면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뭐 등기사항 증명서라든가 이런 거 정도 보고 확인해 줄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거죠. 4번 정답이고 5번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같은 경우에 재단 목록, 그러니까 재단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목록, 임목의 생육 상태 이런 거 조사하는데 그 임목의 생육 상태 옆으로 화살표 하시고 중요한 질문 이거 기본 아니면 세부 뭐에 들어갈까요?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
그것만 상태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그거는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가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임목이 어디에서 지금 생육하고 있죠? 밖에서 집안에서 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가보면 된다고. 그리고 우리 나무가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보면 알아? 보면 알지. 뭐 보면 알 수 있어? 그 잎사귀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잖아. 이파리인가 잎사귀인가 아무튼 뭐 그거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초록초록하면 괜찮은 거고 막 그 반짝반짝하면 더 좋은 거고, 그죠? 윤기가 좀 나고 그러면. 예, 근데 막 약간 그 시들시들하고 좀 이렇게 느리티티하고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영양분이 없고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 알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80번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확인 설명서 서식은 총 8종이 있거든요. 근데 왜 8종이냐면 국문 서식으로 4종이 있고 영문 서식으로 또 4종이 똑같이 있어요. 그냥 영어로 뭐만 해놓은 거야. 번역만 해놓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총 8종이 있는데 국문 4종, 영문 4종 해서 전체로 8종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그 나중에는 뭐도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영문만 만들면 안 되잖아. 뭐 중국어로도 중문으로도 만들어야 되고 또 뭐 1어로도 만들어야 되고 뭐 만들어야죠 다. 현재는 영문까지만 있습니다. 2. 개공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중개될 상물 설명 시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거 자료, 설명의 근거 자료 아까 우리 78번 문제에서 보셨던 거 있잖아요. 뭐든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맞죠. 안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이것도 500과태료야. 그러니까 정확히 확인 설명은 뭐 하면서 뭐 해야 이게 의무로 이행하는 거야. 근거 자료도 제시하면서 설명도 해야 돼. 둘 다를 해야 그게 의무가 이행이 된 거예요. 3. 개공이 중개될 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하면, 아까 이게 불응하는 경우 나왔었죠. 그럼 뭐 하고 뭐 한다 그랬어요? 설명하고 기재한다. 4번 확인 설명서의 4번인 개공이 3년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3년 보존하는 거 맞아요? 네, 3년 보존할 겁니다. 5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1방에게만 교부하면 된다. 1방 아니고 상방에게 교부해야죠. 81번 문제 별표 하시겠습니다. 다 잘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판례 문제인데 틀린 거 1번.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번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근데 1번 판례를 거꾸로 한번 바꿔볼게요. 거꾸로 어떤 표현이 가능하죠? 이걸 좀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좀 바꾸면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우리가 손해배상할 책임은 없는 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우리가 확인 설명을 잘해야 되겠네? 잘해야지. 확인 설명은 잘해야 됩니다. 2. 중개될 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더라도,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더라도 해서 단락 끊고요. 그러니까 뭐를 안 했어? 확인 설명서 미교부 했는데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구두로 정확하게 설명을 한 경우, 다시 한번 단락 끊을게요.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인데 이 상황이 뭐는 안 했는데 뭐는 했대. 그러니까 서면에 의한 확인 설명서는 안 해줬는데 구두로 하는 확인 설명은 또 제대로 했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지. 말로는 했는데 서면은 내가 뭐 바빠서 뭐 혹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1번 판례 아까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번은 뭐는 안 했다지만, 서면으로 교부는 안 했다지만 구두로 성실 정확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다만 2번 판례 옆으로 화살표시고 이게 처벌을 받아.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받는다고. 업무정지. 왜요? 작성 교부 의무 위반했으니까 업무정지는 받지만
구두로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건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다만 2번과 같은 경우는 매우 특이한 경우이고요. 실제 실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의뢰인이 개공이 말로는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이 판례는 아주 특이한 판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녹취를 떠서 제가 말로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는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고 그걸 손님이 뭐 한 거야? 네라고 얘기한 거야.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증거가 돼서 설명의 의무는 이행했다고 본 거야. 그렇지만 이제 요게 인정할 가능성이 많지 않죠. 그래서 꼭 해주는 게 좋고. 3번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와 개공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그러니까 의무하고 책임은 의뢰인의 의뢰와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 하나여 발생하므로 이랬는데 그게 틀린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이 부담되어지는 이유는 왜 이런 것들이 부담되어지는 거죠? 부담 이유.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이 부담되는 이유는 보수 때문에 그런가요? 이 보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보수 때문에 이런 의무도 부담하고 책임을 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법률의 규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규정 때문에. 법 규정 때문에. 25조 확인 설명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30조의 손해배상 책임지라고 하니까 책임지는 거지. 뭐를 받아서 우리가? 보수를 받아서 의무도 있고 책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보수랑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중요. 보수랑은 상관이 없어. 우리가 의무하고 책임을 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 하나여 발생하므로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보수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겁니다. 소멸되지 않고요. 4번 개공이 조합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조합 가입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 이랬는데 이 조합이라는 게 일단 추진위라는 게 먼저 결성이 되거든요. 추진위가 뭐예요? 추진위원회. 조합을 설립한다. 뭐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추진위원회가 이제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조합원들을 이렇게 모아요. 모집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새를 좀 많이 키우는데 A라고 하는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B라는 추진위원회가 또 생길 수도 있지. 그런데 B라는 추진위원회에서 만약에 뭐 전체 한 1000세대가 되는데 300세대 모았어. A라는 세대에서 한 500세대 정도 모은 거야. 그럼 어디가 더 새가 커? A가. 그러면 B는 엎어지는 거야, 이제.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야. 근데 그 B의 조합원으로 가입한다고 해서 새로 지어진 건물에 못 들어간다고. 왜냐면 B 추진은 엎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합 아파트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지를 뭐 할 의무가 있어. 우리가 조사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엎어진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냥 추진위 단계에서 그냥 없어지는 거야. 조합이 되지 못하는. 그렇게 되면 못 들어간다고 새로운 아파트에. 그럼 상당히 뭐 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해서 항상 의사들이 그렇잖아요. 수술할 때라든가 뭐 이렇게 할 때 절대 이렇게 안 하잖아. 완전히 그 100% 수술이 잘 될 거 이렇게 말 안 하잖아. 그 만에 하나긴 한데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야 참. 10,000명 중에 1명꼴로 죽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얘기를 왜 해주는 거야? 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런 거를 얘기해줘야 나중에 책임이 그만큼 경감될 수 있으니까. 그걸 알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위험성은 항상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의 의무가 있다는 얘기고. 5번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개공이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계약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거기다 우리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직구 끝부분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했다. 뭔가 관여를 했다는 거야. 뭔가 예를 들자면 뭐 확정일자 제가 날인해 드릴게요. 뭐 이런 조건이라든가 또는 제가 책임지고 목적물을 며칠까지 인도해 드릴게요. 뭐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의무 실현에 관여를 했을 때
계약서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조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잖아. 뭔가 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한 개공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행위로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그렇습니다. 뭔가 해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에는 개공의 확인 설명 의무는 이례적으로 부여하는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거기도 한번 채색할게요. 확인 설명 의무는 이례적으로 부여하는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 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바로 밑에다가 사례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가압류 걸려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할 사람은 가압류 걸려 있으면 살려고 해요? 안 살려고 해요? 안 살려고 하지? 예, 그래서 개공이 뭐라고 이제 이렇게 그 의무 실현에 관여했냐면 가압류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달아준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해줄게요? 책임질게요. 예, 언제까지 말소해 주는 걸로? 등기하면 안 되고 잔금 전에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야 안전하잖아. 잔금 전에 말소해 주는 조건으로, 그리고 그거를 개공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쓴 거야. 그러면 이게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관여했지. 개공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잔금 때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줘야 돼? 말소해줘야지. 말소를 했어, 이제. 가압류 말소했단 말이야. 그럼 말소한 내용에 대해서 의뢰인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야지. 말소 사실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뭘 보여주면서? 등기 보여주면서. 이거 보세요. 가압류 지워졌잖아요. 이 설명의 의무가 지속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하는 시점에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한 번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도 실제로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82번 문제 갈게요.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 82번 문제도 별표 하나만 하겠습니다. 1번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등기된 거지요? 그럼 무슨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 안 된 거지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세부 확인사항을 구분하여 게재한다. 1번 어때요? 1번 정확히 맞았습니다. 2번 건폐율, 용적률 상한 계속 나오네요.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예, 기본 확인사항은 맞아. 개공이 혼자 조사하면 되니까. 근데 뭐가 틀렸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틀렸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시군조례로 이렇게 적습니다. 3. 거래 예정 금액은 예정 금액은 기본 세부. 기본. 예정 금액에다 밑줄 하시고 예정 금액이 왜 기본? 그러면 이거 손님이 결정하는 거야? 개공이 결정하는 거야? 응? 손님이 결정해? 개공이 결정해? 이거 우리 기본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예정 금액 손님이 정해? 아니면 개공이 정해? 손님이 정하는 건 희망가, 희망 금액이라 그랬죠. 근데 그 희망 금액이 너무 높을 수 있으니까 개공이 의견을 주는 거야. 이거 이 정도는 안 돼. 예. 해서 의견을 줘서 조정한 가격이라 그랬죠. 이거는 감정평가한 금액이에요. 누가? 개공이. 무슨 방법으로? 무슨 방법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을 가지고. 우리가 뭐 원가 방식이나 뭐 수익 환원 방식이나 이런 거 할 수 없지. 왜 할 수 없어? 어려워서 못하지. 예. 어려워서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로 하면 좋아? 거래사례 비교법. 제일 쉬운 게 그거잖아요. 근데요, 감정평가서도 다 그걸로 한다는 거. 뭘로? 거래사례 비교법. 그 원가 방식이 하나도 안 중요해. 원가가 뭐가 중요해? 거래가 안 되는 걸고. 그래서 모든 감정평가사를 다 뭘로 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해.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는 감정평가사 어떻게 알아? 개공한테 물어서 알지. 예, 그래서 다 개공이 감정평가를 가장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감정평가사도 평가 나오면 최소한 3씩 가본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평균값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혼자 결정하는 거네? 개공이. 그러면 기본, 세부. 기본에 들어가요. 세부 아니고 기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말도 틀렸어요.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 금액을 기재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러면 완성되기 전 예정 금액을 기재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 설명서를 쓰는 단계는 아직 거래계약서를 쓰기 전 단계니까요. 3번 완전 틀렸고 4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맞아요? 예. 근데 임대차의 경우가 틀렸네.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5번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 안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앞부분은 맞아요. 앞부분 쉼표까지는 맞는데 뒷부분이 틀렸어. 뭐가 틀렸어? 부가가치세는 제외. 예, 별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부가세를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한테 절대 불리한 거야. 예, 왜냐면 내가 받은 돈에서 10%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포함이 아니고 제외라면 어떤 의미야? 내가 산출한 보수에 대해서 10%를 더 달라고 할 거니까 그건 이제 손님한테 달라고 할 거죠. 이 부가가치세에다 밑줄 한 번만 해주시고요. 실무 나가시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때문에 많은 다툼이 생기거든요. 어떤 다툼? 가치세가 발생이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반이에요. 개공들이. 그럼 이제 매수할 사람이 부가가치세 달라고 하면 그게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든 아니면 그 물건을 취득하는 데 따른 부가가치세든 발생하면 내고 싶지 않잖아. 10%. 그럼 미리 사기 전에 얘기해 줬어야지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냐면 부가가치세는 부담 주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말해주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한다? 응? 소비자인데 어떤 소비자? 예, 최종 소비자가 세법상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취득한 사람이 내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매수 쪽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실무 나가서 써먹기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개보수에 대한 최종 소비자가 누구야? 매수랑 매도랑. 왜냐면 걔네들이 어떤 용역의 공급을 받았잖아. 우리의 중개라는 활동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았으니까 걔네들이 최종 소비자라고. 개공이 낼 돈이 아니라는 거죠. 83. 예, 확인 설명서 서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 조금 어려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1. 확인 설명서에는 주거, 비주거, 토지,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4가지 서식, 국문 서식만 기준하면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 맞죠? 물론 이제 무슨 서식도 있고 영문 서식도 4가지 또 있고. 2번 비주거형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비주거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뭐 생각하면 좋다 그랬지 아까? 공장. 공장의 도배 안 들어가. 환경조건 도배 안 들어가. 공장의 교육시설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판매 의료시설 안 들어가는데 공장 근처에 판매 의료시설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 근데 문제는 공장 옆으로 판매하고 의료시설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 예? 장사가 안 되니까. 예, 판매 의료시설은 어디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주거지 인근에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이런 것들은 기재난이 없습니다. 그 도배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그래서 비주거형에는 일체 도배라는 말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도배는 어디에만 들어가는 거야? 예, 주거 1번 서식에만 들어갑니다. 3.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내외부 시설의 상태 그런 거 안 들어가지요? 왜 안 들어가? 그렇지. 건축물이 없는 건물에 물건에 안 들어갈 수가 없지. 벽면 도배 상태도 안 들어가고 관리에 관한 사항도 안 들어가. 거기 내외부 시설의 상태에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는 전부 몇 번 서식에만 들어가요. 1번과 2번 서식. 그 공통점. 1, 2번의 공통점은 건축물이 있다라는 공통점 있죠. 4.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에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이게 빠지거든요. 근데 왜 빠진다 그랬죠? 못 들으셨어요? 예. 자, 임목이랑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이용 제한 거래 규제를 안 적어요. 왜 안 적어? 큰 건 상관없고 산재돼 있어서 여러 필지에 산재돼 있어서 한 필지 단위로 적는 게 불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빠지는 거야. 내부 시설의 상태 이거는
건축물이 있는 것만 들어간다 그랬죠. 1, 2번. 이것도 빠지고. 벽면 도배 상태도 빠지고. 환경 조건 당연히 빠져야지. 환경 조건은 1번 서식만 들어가니까. 입지 조건도 빠져. 입지 조건도 3번 서식까지만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왜 빠져? 똑같은 이유인데 아까랑. 여러 필지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기준으로 입지를 결정할지 매우 모호하잖아요. 관리에 관한 사항도 1, 2번 서식까지만 들어가는 거죠. 4번이 아주 어려운 내용이네요. 5번 취득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렇게 있고 예정금액, 중개보수 뭐 이런 것들은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에는 기재해야 하나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그 조세도 그렇고 예정금액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뭐에 들어가? 공통적 기재사항에 들어가니까 5번 틀렸네요. 예. 84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표시한다라고 했는데 구분하여 표시하는 거 맞아요? 예, 뭐 단독은 단독, 공동은 공동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겠죠. 2. 토지의 경우에는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그 따옴표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밑줄 한 번만 잡을게요. 작은 따옴표 지금 잡힌 부분에다가 밑줄 잡고요. 거기다가 뭘 적을까요?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란이잖아요. 결국에 뭘 적을까요? 그러니까 거기 다음에 나와 있는데 요구 사항이 뭔가라고 내가 적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제출 여부 그러니까 불응 사실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진동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뭐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진동. 이게 요구사항이 진동이라고 적고 근데 그거를 의뢰인이 뭐 했다? 불응했다. 이런 거를 적어주는 거야. 진동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런 거를 적는 겁니다. 2번 그래서 맞았어요. 그런 요구사항과 제출 여부, 그러니까 불응한 사실 이런 것들을 이런 거 적는 거예요. 3번 주거용 건축물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것들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 파악하고 뭐 그렇게 해야지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무슨 조례? 시군조례를 가지고 확인한다. 3번 맞았네요. 3.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LTV라든가 이런 거 조사할 수 없고요. 뭐만? 채권 최고액만 기재할 겁니다. 4번 틀렸네요. 5. 주거용 건축물에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의 입지 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공이 조사한다는 건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5번도 맞아요? 예. 85번 문제. 예. 그 85번 문제도 별표 한 번만 해줄게요. 틀린 거 1. 개공은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뭐까지만 우리 조사하면 좋겠다 그랬죠? 채권 최고액. 나머지 이제 피담보 채권액 이거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2. 개공은 중개대상물의 토지 현황을 측량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우리한테 무슨 의무는 없어요. 측량의 의무 같은 건 없습니다. 왜? 뭐 비싼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뭐 측량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럴 권한이 없잖아 우리가. 측량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까. 2번 틀렸고 거기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매수인에게도 없어요. 뭐가 없죠? 측량의 의무가 없습니다. 매수인은 그러니까 뭐로 확인해서 그냥 매수하면 돼? 뭐 측량을 하는 이유가 궁극의 이유가 뭐예요? 면적이 얼마인지 경계가 어떤지 이런 거니까 공부를 떼어보면 되는 거지. 매수가 측량까지 할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3. 개공이 확인 설명해야 할 공법사항 규제사항이란 중개대상물이 행정법규상으로 특정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거나 또는 특정 용도만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일반적 이용 제한을 의미한대요. 일반적인 거. 따라서 상세한 법규 적용까지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랬잖아요. 자, 우리가 여백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확인 설명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확인 설명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근거 자료 제시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성실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 성실 정확의 의미가 뭘까요? 성실 정확하게라는 말의 의미. 자, 빠짐없이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야. 이런 뜻 아니야. 빠짐없이 우리 못해. 예. 빠질 수 있어. 왜냐면 다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만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분야도 있으니까. 그리고 상세하게 하라는 얘기인가? 예? 상세하게 하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상세하게 하겠어? 우리 그럼 어떻게 해? 여기 있잖아. 여기. 성실하게 할 건데 그 성실하게라는 말의 의미가 세 번째 줄에 있는 일반적인 것만 얘기해 주라는 거야. 그 대신 그 일반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법을 배우긴 하지만 공법 배우잖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빠짐없이 상세하게 얘기할 거야?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인 거야. 그 최선을 다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 정도. 그러면 이런 거 일반적인가 보세요. 건폐율, 용적률 일반적이야? 예, 그런 거 정도 알려주는 거지 뭐 우리가. 예. 그러면 전용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 줘야 돼. 농지가 있어. 그럼 전용 허가가 가능한 농지, 이런 농지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 줘야 돼. 알 수 없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전용 허가는 관청의 재량행위인데 예. 그런 거 알 수가 없다고 우리는. 4번. 개공이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잔금 지급일에 거래계약서를 재작성함에서 거기다 채색 하나만 해요. 뭐를 재작성한다고? 거래계약서를 재작성한대요.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조건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뭔 시점이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그 시점에서 제한물권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뭐 등기부 정도 다시 한번 띄워보고, 그 시점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거나, 그게 귀찮으면, 그런 거 귀찮으면 의뢰인에게 확인하여 본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게 안전하실 겁니다. 라고 주의를 환기시킬 최소한의 의무는 있다라는 거죠. 계약서 다시 쓸 때는. 5번. 개공은 비록 그가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이거는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 근데 그런 거라 하더라도 의뢰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안 돼.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금지행위잖아요. 86번 조사 확인 방법으로 틀린 거 1번. 건축물의 방향은 아까 한번 정리해드렸는데 주택은 뭘 기준하고요? 주실. 그 밖의 건축물은 출입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현장 확인이 필수인가요? 예. 왜 현장 확인이 필수야? 그러니까 왜 가봐야만 알 수 있냐고. 대장에 안 나오니까. 대장에 등록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죠. 2.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거래대상 토지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맨 앞에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잖아요.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당연히 찍어줍니다. 여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지. 3. 토지 대장상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야 돼. 양공부가 서로 다를 수 있죠. 이러면 뭘 기준으로? 대장. 왜? 표시에 관한 거니까. 표시에 관한 건 대장 기준. 4.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말 그대로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 따라서 현장 답사가 필요합니까? 네. 등기부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5. 토지 소유자의 인적 사항. 토지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면 표시예요? 아니면 권리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권리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대장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고 등기부 기준으로 합니다. 87번까지 갈게요. 조사 확인 방법 중 틀린 거 1번. 중개대상물의 종류, 면적, 용도 등 기본적 사항은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같은 거를 통하여 조사한다. 맞죠? 예. 2번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조사한다. 이것도 맞죠? 예. 3.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요거 틀렸네요. 뭐를 확인한? 시군조례. 4.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상의 주차장, 교육시설 등 입지 조건과 경비실의 유무 등은 현장 확인 방법으로 조사한다. 그거는 현장 확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네요. 5.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뭐를 가지고 조사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조사합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